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책에 나와 있는 손을 쓰는 기술들을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송독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출간하셨죠. 자,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동작들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술이든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짜 가짜를 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 반드시 그거는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기술을 하기 전에 예비 동작이라고 되어 있는 앞부분의 거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특기협회에서는 활개짓이라고 하고 있죠. 저 책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긁기, 이렇게 활개치기,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들 보면 뒤에 있는 동작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미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까지 하나 해서 한 4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도끼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도끼질은 책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손을 귀 옆으로 들어서 이렇게 내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모든 무술에 보면 다 있죠. 뭐 태권도, 뭐 가라데 뭐 다 있죠. 예, 손날치기, 뭐 수도치기 뭐 해가지고 있죠. 근데 송독희 할아버지는 항상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고 치시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하는 무술이 중국 무술에 있더라고요. 형이권이라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 하셨던 분의 습관이 이렇게 되신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부분으로 타격하는 도끼질, 자, 가지치기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복싱의 원투를 닮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복싱의 원투가 원투 이렇게 앞손으로 견제손 주거나 치거나 밀거나 어쨌든 시선을 가리거나 하고 나서 뒷손으로 때리죠. 자, 근데 도끼질 가지치기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손으로 가장 기본 형태는 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의 손을 걷어내거나 상대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거나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뒷손으로 때리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밀고 도끼질. 자, 여기서 이제 타격보다는 나와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면 상대를 잡고 있죠. 못 도망가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도끼질은 상대의 목을 잡아서 누른 상태로 뒷덜미를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때리는 게 항정치기를 뒷목을 치는 항정치기라고 하는 원래 여기 항정치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도끼질을 때리는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쭉 보면 한 3-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와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때립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 상태. 두 번째는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누르고 때립니다. 자, 마찬가지. 상대가 손을 뻗었을 때 상대의 손을 낚아채고 때립니다. 자, 상대가 도망가려고 할 때 어깨를 잡고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의 목덜미를 잡고 완전히 눌러놓고 뒷목을 때립니다. 자, 이게 바로 도끼질 가지치기의 목 부분을 공격하는 기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것들은 뭐냐? 상대가 내 어깨를 잡거나 뭐 옷을 잡거나 했을 때 이런 팔을 때리는 거죠. 잡으려고 할 때나 잡았을 때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뭐 팔뚝치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택견에서는 정확한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자,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가지치기나 도끼질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면 서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형태가 바로 도끼질입니다. 자, 그러면 도끼질은 뒷손으로만 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책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듯이 왼발 앞으로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왼발 앞으로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발문항만 상관없이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역량이죠. 근데 중요한 건 도끼질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도끼질은 제 생각이지만 타격 정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타격의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술기적인 기법에 혼합을 해서 도끼질을 타격을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끼질이 몸통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상대의 옆구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택견에서 보면은 결련택견협회에서는 3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협회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상대가 내 목덜미를 잡거나 아니면 깃을 잡거나 옷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비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까는 거죠. 자, 이것도 일종의 도끼질의 형태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칠 때 이름이 바뀌죠. 뭐 제갈 넣기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용어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치는 형태, 도끼질의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겨루기를 해보면, 자, 이제 뭐 쇄골이나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치기가 쉬운 것은, 그리고 효과적인 것은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쇄골 치는 건 실질적인 겨루기 연습을 할 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쇄골 여기 뼈는 의외로 약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맞으면 바로 부러질 수도 있어요. 쇄골이 뭐 부러지면은 한 2주면 붓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부러지면 골치 아파요. 이건 뭐 뒤로 빼놓고 이게 어긋날 수 둘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긴 치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 이것도 겨루기 할 때는 좀 많이 맞으면 이제 뇌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보호장구를 잘 하시고 하시면 뭐 연습을 하시는데 뭐 도움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뭐 백이나 이런 걸 걸어 놓고 이렇게 치는 걸로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좀 때려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맞으면 그 덜미제비 같은 경우 할 때 여기 팔뚝으로 치거든요. 여기를. 택견 경기에서는 그게 반칙입니다. 근데 가끔씩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는 척 하면서 이렇게 딱 때려요. 여기를. 근데 맞으면 진짜 살짝 기절합니다. 살짝 한 1, 2초 정도 나는 서 있지만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끼질은 막 여기를 까가지고 내가 뭐 여기가 단련이 돼가지고 딱 때려서 막 한 방에 여기가 퐁 파괴가 돼가지고 죽으면 좋겠지만, 자, 도끼질은 내가 연약한 근육이라도 이걸로 상대를 쳤을 때 그 사람이 순간 잠깐 동안 기절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음 공격으로 완전히 제압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끼질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가지치기나 대부분 보면은 태권도나 가라데 뭐 이런 데 보면 막 돌 깨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요렇게 해서 턱을 치는 게 굉장히 아파요. 이거 맞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끼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낙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직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상대를 잡아서 넘기는 것과 같이 섞어서 썼을 때는 겨루기의 형태가 바뀝니다. 겨루기의 형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공격의 패턴은 거의 원투와 가깝다. 그러니까는 태권이 보면 가장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격투기와 거의 똑같다라는 걸 계속 사람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권을 모르시는 분들은 태권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품밟기 이렇게 하고 동작이 부드럽게 보인다는 이유로 선체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태권은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격투 행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옛날 태권꾼들은 뭐 지금 현대 무술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과격하고 무서웠던 무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먹을 좀 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태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태권을 했다기보다는 격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태권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술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일반 격투기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동양 무술에서 하는 것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끼질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한번 다시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끼질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